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수능 개편이 1년간 유예됐습니다. 당장 중3 교육과정과 수능 시험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 은행장에 비자금 조성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중요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은행 사상 최초로 은행장의 경찰 소환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조만간 매듭짓기로 하자 친박 인사가 많은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친박 청산을 들고 나올 경우 또다시 계파 갈등이 우려됩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1위인 현대 로보틱스가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를 로봇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려는 대구시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 의원 상당수가 친박계로 분류되는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혁신이 아니라 지난 총선 때 극심했던 계파 싸움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언급한 데 이어 혁신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출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박근혜 출당이 아니라 인적 쇄신을 내건 친박계 밀어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가 친박계로 분류되는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불만스러운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재원 의원도 경북도당 위원장에 취임하며 박근혜를 포함해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인위적인 인적 쇄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출당이고 자격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당원 당규에 맞는 룰에 맞춰서 대통령도 또한 룰에 맞춰서 맞다 안 맞다를 평가해 주는 게 아마. 지난 총선 때 극에 달했던 계파 갈등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보수의 혁신은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재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 더 큰 아픔 혹은 분당이나 해체를 밟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보수가 몰락하는 가운데서도 대구 경북만큼은 높은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이 계파 싸움이라는 구태를 또다시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특목고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능 체계와 교육 과정이 달라지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개편하려던 수능 시험을 1년 유예하면서 중학교 3학년은 학교에서 배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시험 교육과정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고등학교는 내년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통사회라든지 공통과학이라도 하든지 하는 그런 탐구 선택 부분에 수업은 실제로 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1년 유예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과정이 바뀌는데 수능 과목은 그대로이고 또 중2는 다시 원점에서 고교 진학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려움이 전이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입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학부모들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이들을 더 이렇게 짓누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일단 불안해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함께 밝혀 지역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 5년마다 그렇게 이제 바뀌면은 사실은 우리는 의지가 변하지 않지만은 이제 주변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찰이 중요 자료를 추가로 입수하면서 대구은행 최초로 은행장의 경찰 출두가 이루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경찰청에 들여다보고 있는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혐의는 비자금 조성입니다. 박인규 행장이 법인카드로 고객 사은품인 상품권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8월 초부터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8월 중순 상품권 구매부서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대구은행 측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은 며칠 전 추가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서류 등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증거 자료로 보입니다. 이 자료 검토가 박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시켜 본격 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여부 결정 시기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련 자료를 지금 분석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분석이 끝나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경찰의 박인규 행장 소환 조사 결정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 행장은 자신을 둘러싼 자진 사퇴서를 의식한 듯 이번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 거취 여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 미래대 이모 전 총장에 대해 교비 횡령 등으로 자택과 사무실, 행정실 직원 자택, 건설업체 2곳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검 첩보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구 미래대는 심각한 경영난에 이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내년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울산에서 대구로 본사를 옮긴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1위인 현대 로보틱스가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대구를 로봇 산업의 중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울산에서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본사를 옮긴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6축 다관절 로봇과 LCD용 로봇을 개발하는 등 국내 1위 산업용 로봇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을 4,800여 대에서 8천여 대로 배 가까이 늘리겠다면서 신규 투자와 함께 고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중심에 저희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핵심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대구시는 현대 로보틱스 협력업체 5곳도 이곳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유치했는데요. 이들 공장이 모두 들어서면 이곳은 이른바 현대 로보틱스 클러스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구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변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양대축으로 대구를 로봇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일본 산업용 로봇, 야스카와 전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대구는 로봇의 메카 도시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꾸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지만 당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내년 국비 지원이 요청한 금액의 70%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최근의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로봇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액된 예산이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등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 친지나 이웃 사이 선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금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가족 등에게 주는 선물도 별도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등 친족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역시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그리고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은 5만 원이 넘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를 목적으로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권익위는 다만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 단속 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 감사 대상자, 그리고 고소 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나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을 위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많이 주고받기를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법원 종합청사 이전 사업비가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법원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와 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토지보상비 2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시작된 법원 이전이 본격화돼 내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고 2024년 준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 이전지는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천마총이 다음 달 중순부터 문을 닫고 41년 만에 대수리에 들어갑니다. 전시 공간을 넓히고 내부 구조물을 보강해 내년 4월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듯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천마. 흙이 튀지 않도록 말 안장 아래에 늘어뜨린 자작나무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으로 황남동 155호 고분은 이후 천마총이라 불립니다. 왕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천마총에서는 1973년 발굴 당시 금관과 허리띠 등 15,0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졌습니다. 발굴 뒤 정부는 1976년부터 전시관을 만들어 일반의 교육 관광용으로 공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에 이번에 온 것은 처음이었는데 천마총이 천마도의 그림에서 그 이름이 비롯돼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72만 명, 지난 2015년 85만여 명이나 찾았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 전시관이 41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갑니다. 9월 18일부터 문을 닫고 7개월간 보수를 한 뒤 내년 4월 중순쯤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71제곱미터인 전시관을 429제곱미터로 넓히고 곰팡이가 피거나 습기가 찬 내부 구조물을 보강합니다. 전시 공간을 확장하여 지금까지는 출토 유물 위주의 전시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영상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투입 예산은 43억 원. 지난 2010년부터 준비해온 이번 리모델링이 관광객들에게 편안함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3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8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는 82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자금 부족 등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지난달과 비슷했습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2017 DGB 금융그룹 대구경북 오픈 골프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7곳 파미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했습니다. 우승 상금 1억 원 등 총 상금 5억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 프로골프협회 소속 남자 선수 144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에서 열리는 유일한 프로골프 대회로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무료 초대권을 배부하고 7곡 종합운동장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국제로터리 3700지구는 최근 입술이나 입천장 기형 환자 수술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총재배 골프대회 수익금 2천만 원을 오늘 동산의료원에 전달했습니다. 국제로터리 3700지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동산의료원은 오늘 전달받은 기금을 베트남 지역의 입술이나 입천장 기형 환자 3명을 수술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6억 6,7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됐고 백혈병과 뇌종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 270명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내년도 국비 정부안의 대구시 국비 확보 목표액의 84%인 2조 8,700여 원이 반영된 가운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부서장 등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위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달빛동맹 등을 통해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호남 20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시장 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 등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가야사 연구와 복원, 가야 문화권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